시장의 통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미국이랑 중국 무역 협상 테이블 딱 갖다 놓고 단판 지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이게 될 듯 말 듯 이런 잡음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협상이 쉽지가 않은 거 맞죠. 왜냐하면 미국은 얻을 것을 다 얻기만 하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면 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협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단계적 관세 철폐를 합의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원하는 게 농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해서 적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받는 거 없는데 주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중국은 주기만 했지 미국은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잘 협상하는구나.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참 너무 자기밖에 모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제시한 거가 있다면 이쪽에서 좀 줘야 대화가 돼요. 항상 보면 양보가 일정 부분 가시적으로 보여야만이 기회가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 1단계 협상도 비관적으로 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약간 흔드는 상황을 보였죠. 물론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또 나온 뉴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불러들여서 금리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금리를 왜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좋은데 속으로는 곪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이 금리라는 거는 연준은 아무 때나 쓰질 않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렇게 고점에서 금리를 하는 건 아마 역사적 최초일 거예요, 이번이. 3번 정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3-4번까지는 사실은 받아들여요. 뭐 어떤 사람이 사업한 돈을 댈 때도 3번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러고 난 4번째에서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지만 4번째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시장이나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는 거죠. 4번째 또 하라고 금리 인하 압박을 했어요. 근데 연준이 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물론 중국과 무협상 때문에 약간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지표가 그냥 악화됐다. 그래서 시장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표 좋잖아요. 완전 고용 상태. 더 이상 뭐 볼 게 없을 정도.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또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 사례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금리 인하는 위기의식이 왔을 때만 합니다. 그것도 정말 문제가 터져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나온 게 금리 인하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 마구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6,500까지 갔어요. 다우가요. 6,500까지 가서 거기서 양적 완화, 뭐 비전통적 방식 하면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금리 인하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 때 쓰는 게 금리 인하인데 지금 금리 인하 올려놓은 거 지금 거의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1%가 빠져요. 그러면 1.25 정도 남으니까 문제 터지면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미국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엉뚱한 행동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삶에서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저께 올랐는데 못 넘어갔어요. 예, 못 넘어갔고 그냥 제자리. 예. 정말 저는 이달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우스갯소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목을 하나? 그래서 저거 한번 뚫어보고 싶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뭐 잘 푸기덕거리니까 바로 금리 인하 쪽으로 터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어보고 싶은 의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뚫려서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6년 동안 한 번도 이 목표치가 깨지진 않았거든요. 지수의 목표치만큼은.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싸움을 엄청 오래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한번 깨져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행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게 나중에 올 수 있는 그 충격이 얼마나 될까. 물론 돌파가 왕창 돼가지고 다시 정상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 근래 국내 뉴스에 정말 많은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뉴스. 어제 나온 건데 역대 최악, 역대 최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출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원자재가 없잖아요. 근데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을 하는데 이게 수출이 계속 빠지잖아요. 수출이 빠지게 되면은 기업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가 감소하면 고용이 안 좋아지죠. 즉 고용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고용을 뜯어보면 우리가 이 기업에서 어떤 생산 근로직이라든가 또 이쪽 방향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부분 본다면 한국 경제 그냥 온통 빨간불.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잘 버티거든요. 미국하고는 너무 상황적인 판단에서 너무 다른 상황인데 뉴스는 안 좋게 나오는데 지수가 방어한다. 그러면 혹시 뉴스가 좋아질 걸 대비해서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표가 계속 꼬꾸라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확 바뀌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번 이 11개월간 아시겠지만 수출이 감소하기 전에는 적절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서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버티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결국 갭을 메우러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갭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이게 4번째예요. 4번째 갭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의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 올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세 번째 이슈에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요. 외국인들이요. 매수를 하다 매도로 돌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10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만 지금 여기서 좀 사줬고 여기서 매도가 있었어요. 연기금도 지금 보시면 이게 매도 매수가 번갈아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관도 지금 방향 탐색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추세적 매수, 추세적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매도하면서 선물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현물 나가고 나중에 선물이 나가는 케이스거든요. 선물 나가고 현물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상으로는 이 매도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기관들이 강력하게 방어해서 올라가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받아줄 세력이 없는 상황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한다면 경제 지표나 어떤 시장의 악재 뉴스나 펀드멘탈적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상승 재료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150선 근접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신경 쓰이는데요. 개별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 어떠한 정치 테마주, 일부 폴더블 관련주 등의 등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남은 5일장 MTN과 함께 신중한 전략들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